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명나라에서 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재명 나라를 가리켜서 요즘은 명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무슨 뭐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세자라고 불러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는 이재명 아들을 가리켜 가지고 요도세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이 이제 그 아들과 관련돼 가지고 뭐 요도 뭐 이런 식의 그 논란을 또 촉발시키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 이준석 의원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뭐 드럼통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하고 있는지 소식이 좀 깜깜무소식이긴 한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언론들은 언론의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하고 못한 거는 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G7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언론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명비어천가가 너무 진짜 역겨울 정도로 심합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뭐 이재만 대표가 인사성도 별로 없기는 하죠. 끊어버리고 막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쑤셔버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국무총리로 내정이 된 이 김민석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사실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테마가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입시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에 이미 터졌습니다. 오광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민정수석으로 되려고 했다가 부동산 차명 거래 뭐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결국에 낙마를 했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김민석이 또한 마찬가지로 입시와 관련된 문제를 결국에 버티지 못해가지고 낙마한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재명 정부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요도세자 동호 씨가 결혼을 했죠. 결혼식 비하인드 스토리도 잠깐만 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장남 결혼식에서 울컥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재명 아들한테 무슨 조언을 해줬을까라고 보니까 만약에 부부싸움을 한다면 내가 기억하는 것과 상대가 기억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기억하고 불리한 건 잊어버리는데 그 사실을 인정해야 싸움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이 메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야, 자기를 둘러싸고 극단 선택을 했던 사람들 생각이 갑자기 나서 목이 메었던 것일까요? 아니 본인이 방금 했던 얘기랑 정반대로 사는 게 이재명 아닙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기억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까먹어버리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취급하는 거. 수십 년 가까이를 자기를 위해 가지고 충성을 다한 사람도 나 모르는데 골프까지 쳐놓고서 나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배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까지도 사실상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명나라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명나라의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저 정도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짜 비극이죠. 자, 그러면은 뭐 이재명의 가족이야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야 저기 그 결혼하시는 그 와이프분 쪽에서도 이재명이랑 결혼하는 이재명이 아니지 그 아들과 결혼한지는 뭐 지들끼리 뭐 잘 살라고 하고 그 행복이 뭐 얼마나 갈지 뭐 이렇게까지 저주할 건 아니지만 뭐 어쨌거나 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김민석의 아들내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제가 봤었을 때는 버티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사실상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이게 심각한 사태입니다. 조국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처럼 의대에 이제 그 진학시키기 위해 가지고 경력 같은 거를 부풀리고 안 했더니 이제 뭐 인턴 같은 거를 했다. 뭐 안 했던 뭐 봉사 같은 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의대에 진학시켰다. 이게 이제 문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민석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학교가 코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뭐 명문대로 지금 손꼽히는 게 코넬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그 코넬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아빠 찬스를 썼다라는 것인데 이게 그냥 찬스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신성한 권리인 입법권, 법을 갖다가 발의하고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입법권을 생판 사실상 뭐 현실성이나 이런 것들은 쥐뿔도 없는데 지 아들내미 경력을 쌓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논란. 그리고 또 이제 가짜로 지금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무슨 뭐 홍콩 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이었을 때 인턴십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문에다가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코넬 대학교에 지금 쓰인 거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얼핏 지금 얘기만 들어보셨을 때도 야 이거 무슨 뭐 조금 뭐 뺨때기라도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진짜로 막 때려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생각해 봤을 땐 뺨때기보다 지금 이제 뭐 어디를 때려야 되는 것인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일단 드러난 게 이게 분명히 사실이란 말이에요. 동아리에서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입법 초안으로 냈던 내용을 글자 몇 가지만 바꿔가지고 실제 국회에 입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팩트입니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서도 나라가 뒤집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이거는 무슨 뭐 아빠 찬스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누가 도대체 저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저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김민석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감이 아닌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또 봤었을 때 김민석이 지금 해명하는 것은 아들의 입법 활동이 대입에 안 쓰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의 대학교가 지금 코넬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코넬 대학교에서 뭐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냐면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코넬대 지원 서류에 입법 추진 관련 활동을 언급했는가? 국회의원 인터뷰 활동 같은 거를 언급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연방법을 지금 얘기하면서 개인 정보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코넬 대학교가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사실상 김민석이가 이거 믿고 버티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연방법에다 막 이래버리니까 개인정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이거는 협조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재명이 미쳤다고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까? 아예 그냥 무슨 뭐 단체 같은 데에서 집단적으로 코넬 대학교의 뭐 법적인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공개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러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거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단체로 미국에다 그런 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코넬 대학교 협조 요청을 해야 그래야지 무슨 뭐 답변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언론사가 이거를 물어본다 그래서 알려주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빨리 이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미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대학교에서 무슨 뭐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때 연구 인턴하고 저기 또 논문에 공동 저자를 올렸다라는 것인데 입장이 나왔잖아요. 고등학생을 위한 인턴십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상 이런 식으로 자기 논문에다가 이름을 올린 것도 허위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김민석의 아들내미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무슨 뭐 해외 인턴을 위한 휴학 자체를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내미가 유학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까? 이건 출결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정유라 버전 2가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이미 김민석 아들내미만 가지고서도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인데 문제가 이거는 조국보다 더한 게 김민석 본인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게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데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김민석이한테 무려 2억 5천만 원 정도의 불법 자금을 준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상 확인이 됐어요. 왜냐면은 과거에 이미 1년 9개월 가까이를 유학비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월 평균 45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보냈다라는 걸 법원이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대법 확정 판결까지 2010년도에 다 난 사안이에요. 그래서 김민석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만 원 내고 피선거권 5년이 박탈이 된 게 팩트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과 김민석이 분명히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돼 가지고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관계가 2010년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어떻습니까? 최근까지도 작년까지도 김민석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후원회장. 저기 지금 얘기하는 불법 정치 자금 제공자가 바로 강모 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도 강모 씨로부터 김민석이가 4천만 원 가까이 를 빌리고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 날짜를 2년 넘겨서까지 안 갚았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갚을 생각이 없다.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지금 강모 씨뿐만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1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9명한테도 1,000만 원씩 저런 식으로 빌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민석이는 이거에 대한 해명 내용이 뭡니까? 뭐 뻔할 뻔짜죠. 그렇죠? 정치 검찰의 무슨 뭐 표적 사정이다 뭐 이딴 소리하고 앉아 있는데 이 멘트가 우리가 좀 오버랩이 됩니다. 언제랑 오버랩이 되냐? 바로 강모 씨와 불법 자금 논란이 터졌던 그때 바로 2008년도죠. 그렇죠? 그때 같은 경우는 김민석이야 무슨 뭐 이거 뭐 검찰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뭐 헛소리 하면서 단식 농성인지 무슨 뭐 농성했었는데 그대로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영장 발부됐었거든요. 글쎄 이번에는 과연 또 김민석이가 뭐 할까요? 이재명이한테 또 접신해가지고 이제는 뭐 단식 한 21일, 24일 뭐 이렇게 해버릴까요?
참 진짜 가짜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놈의 대한민국을 갖다가 책임지겠다고. 김민석이도 이 입시와 관련된 문제로 낙마시키고 그리고 또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이미 낙마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오광수도와 마찬가지로 낙마가 돼 있으니까 더블로 이제 낙마가 돼야 진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위기가 시작이 되겠죠. 이거 진짜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민님은 하루빨리 코넬대학교에 연락해 가지고 관련된 정보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